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그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 TV입니다. 김 PD님, 네. 요즘 그 날씨 많이 포근해졌죠? 네네. 네, 우리 그 민족의 그 고유 명절인 설날도 잘 지냈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날씨 많이 풀렸습니다, 김 PD님. 아마도 그 봄이 좀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국장님, 네. 그 저번 106화 영상에서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뭐 경우의 수도 있다고 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 오늘 약속하셨던 의료자문 동의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시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오늘 그 의료 자문에 대해서 뭐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의료 자문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료 자문은 보험회사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네. 교통사고 후에 피해자의 몸에 장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 자문을 보낼 것을 피해자에게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료 자문을 보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합의금을 산정해서 적정 합의금 지급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면 참으로 맞는 말이고 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문제는 공정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하는데 말씀은 맞는 얘기인데 보험사 직원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자문을 어디서 할까요? 1차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의료팀에서 점검하겠죠. 네. 그 다음에 내부 검토를 한 후에는 외부에서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 자문 의사에게 자문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불하고 자문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자문료를 받은 의사가 자문 결과를 써주면 그것이 공정할까요? 참 그게 애매합니다. 네. 손해보험사에서는 대학병원에 자문의사를 지정해놓고 자문 한 건당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자문료를 지불하면서 자문을 받아온다고 합니다. 네. 통계를 보면 말이죠. 대학병원에만 약 한 500명 이상의 의사가 자문을 해주고 자문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보험회사는 왜 자문을 할까요? 회사에 득이 되니까 하지 않겠어요? 네. 만약에 자문을 해서 손해가 있다면 그걸 왜 의사에게 자문료를 주면서까지 하겠어요? 절대 하지 않겠죠? 네. 통계에서는 1년에 약 한 150억에서 160억 정도의 금액을 자문료로 보험회사에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금액도 뭐 적지 않겠지만 이런 자문 금액을 의사에게 주는 보험회사나 자문료를 받고 자문을 해주는 의사나 양측에 이득이 생겼다고 한다면 반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바로 보험 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의료 자문의 문제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왜 의료 자문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할까요? 보험회사에서는 자동차가 크게 증가하던 시기인데요. 자동차 문화가 말이죠. 들어서던 1990년대부터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험회사 직원들이 의학적인 지식이 많지 않겠죠. 네. 그런데 그 보험회사 직원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병원의 의사나 아니면 병원의 원무과 직원 등이나 아니면 의료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사를 보험회사에서 고용하자니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만한 의사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급여는 적게 줘도 되지만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을 겸비한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채용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간호사들이 근무하는 곳이 보험회사의 송무팀에 속해 있고 1차적으로 내부적인 자문 검토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외부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때 필요한 서류가 의료 자문 동의서인 것입니다. 네. 김 PD님
좀 이해가 되시죠? 네네. 네. 왜 그 서류에 동의를 받는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시행하는 의료 자문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의료 자문을 하는 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장애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해 주는 것인데 환자도 없이 말이죠. 환자를 만나서 뭐 촉진이나 문진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환자의 영상 자료와 진단서만을 가지고 의료 자문 결과라고 발급을 해 주니까 이 자문 소견서가 신빙성이 있겠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객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환자도 보지 않고 써주는 레포트를 갖다가 어찌 믿을 수 있겠어요? 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험회사 직원이 피해자를 핸들링 하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의료 자문을 해주면 의사에게 보험회사는 자문료를 주지 않겠어요? 네. 자, 일정 금액을 자문료라고 갖다 주고 그 받아오는 자문 결과가 공정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의료 자문 결과 용지를 보면 말이죠. 의사의 이름도 없는 게 많습니다. 이런 객관성이 없고 피해자에게 골탕 먹일 수 있는 의료 자문은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국장님. 네. 그렇다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그 의료 자문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설명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료 자문 대신에 피해자가 장애 진단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네. 피해자가 수술하지 않았어도 장애가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또 피해자가 수술을 해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보험회사의 자문을 받는 것보다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의 몸 상태를 말이죠. 장애 판정 받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진료했던 병원에서 발급을 받아도 되겠고 아니면 제3의 병원에서 발급받아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사들이 이런 장애 진단을 환자의 심정을 잘 이해하면서 발급을 해 줄까요? 그래서 이러한 장애 진단을 발급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최상의 대응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자, 네 번째인데요. 보험회사는 자문 결과를 2번 사용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 자문 동의를 해서 자문을 받았다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그 내미는 자문 결과는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결과를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환자에게 합의금 제시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피해자에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결과일 겁니다. 네.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뭐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쉽게 얘기하면 짜고 치는 고수도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합의금으로 피해자에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만족 못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협상이 안 되고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의견이 대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소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보험회사와 협상이 잘 안 되게 되면 뭐 소송으로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소송으로 가게 되면 피해자는 법원 판사님이 지정해주는 의사에게 가서 신체 감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보험회사는 자신들이 유리하게 받아놓은 자문 결과를 가지고 있겠죠. 네. 그 전에 자문 결과 받아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서류는 환자에게는 불리한 서류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서류를 피해자의 신체 감정을 받는 병원에 의사에게 제출을 해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거든요. 네. 예전부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신체 감정을 하는 의사는 그 서류를 좀 무시를 못 하겠죠. 네. 의사가 발급한 거니까요. 조금은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을 보험회사는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못 쓰여질 서류를 만드는 작업이 의료 자문인데요. 그런 의료 자문을 해야 할까요? 제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피해자에게 보상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의료 자문을 꼭 보내야 한다고 주장을 보험회사에서는 하겠지만 의료 자문을 동의하지 않으면 보상의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 합의금 산정을 못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반면에 의료 자문을 동의해주면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유리한, 즉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불리한 결과를 만들어 와서는 어떡하지요? 저는 최대한 합의금을 잘 해주려고 노력했었는데 피해자님 자문 결과가 좋지 않아서 참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말을 하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자문 결과를 가지고 물타기 방법으로 활용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네. 좀 제가 문구를 만들어 봤어요. 의료 자문을 해도 나에게 불리하고 의료 자문을 하지 않아도 나에게 불리하다면 의료 자문은 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불리해질 어떤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놓겠다는 보험회사의 계책인데요.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추후에 보험회사는 이런 자료를 피해자가 소송으로 법원에서 진행하게 되면 그때 신체감정의사에게 그 자문 결과의 서류를 내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이 그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하는 겁니다. 자, 김 PD님, 이제는 의료 자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이 좀 그려졌죠? 네. 네, 의료 자문의 허구성을 강조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육장TV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